60대 중반의 김영숙 여사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낡은 결혼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영숙에게는 아득한 기억 속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자녀들은 모두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아들 준호와 딸들은 늘 바빴고 영숙은 하루하루 깊어지는 고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넓은 강남의 아파트는 더 이상 포근한 보금자리가 아닌 그녀를 짓누르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친구 최미영이 경로당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권유했다. 영수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종이 신문만 보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미영의 성화에 못 이겨 교육을 신청했지만 삐뚤빼뚤한 글씨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보내는 연습을 할 때마다 한숨만 나왔다. 그래도 그녀는 배우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작은 즐거움이라도 찾고 싶었다. 미영은 영숙에게 노년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데이팅 앱을 조심스럽게 추천했다. 심심할 때 대화할 친구라도 사귀어봐. 꼭 연애가 아니어도 괜찮잖아. 영숙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온라인 데이팅이란 낯설고 두려운 단어였다. 하지만 미영이 보여준 커뮤니티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몇 개의 앱을 설치하고 어색하게나마 자신의 프로필을 작성했다. 그녀의 목표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가끔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것. 딱 그 정도였다. 몇 주가 흘렀을까. 영숙의 스마트폰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알렉스.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는 세련된 외모와 어딘가 모르게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주는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영숙의 프로필을 보고 진심으로 끌렸다고 표현하며 매일 아침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영숙 씨,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햇살처럼 빛나기를 바라요. 그의 메시지는 늘 다정하고 따뜻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듣지 못했던 다정한 말들이 영숙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알렉스는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가 성공했으며 이제는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와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매일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숙의 마음을 흔들었다. 영숙 씨, 당신은 제 삶의 선물처럼 찾아온 사람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제 삶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달콤한 말들에 영숙은 새벽마다 알렉스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다.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만큼은 가슴이 설렜고 세상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했다. 알렉스는 늘 바쁜 사업가였다. 해외 출장이 잦았고 시차가 맞지 않아 영상통화나 직접 만남은 늘 사업상 기밀 유지, 현장 점검, 인터넷 연결 불안 등의 핑계로 거부했다. 영숙은 조금 아쉬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대신 자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짜 여권 사진과 조작된 사업 서류들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숙에게 자신의 온라인 은행 계좌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30억 원이 넘는 거액이 들어있었다. 영숙은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안심했다. 이 사람은 진짜 부자구나. 돈이 없어서 나에게 접근한 건 아니겠지. 영숙은 알렉스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그를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자 희망이라고 믿게 되었다. 알렉스는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사업 마무리에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영숙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영숙 씨, 제가 당신을 얼마나 믿는지 아시죠? 이건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래요. 한국 가면 바로 갚을게요. 그는 간절하게 호소했고 영숙은 알렉스가 보여준 엄청난 재산과 그의 진심을 믿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는 결국 적금을 해지하여 1억 원을 송금했다. 알렉스는 대리인이라며 박지훈 훈이라는 인물을 영숙에게 보냈다. 박 30대 후반의 평범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은행 앞에서 영숙을 기다리고 있었고 영숙은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현금 뭉치가 든 봉투를 건넸다. 박지훈 무심하게 봉투를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로 돌아서서 사라졌다.
영숙은 그의 냉정한 뒷모습을 보며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지만 알렉스의 중요한 대리인이니까 바쁘겠지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다. 이게 정말 맞을까? 하는 작은 의심이 들었지만 알렉스에 대한 믿음이 그 의심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알렉스의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관세, 사업 계약의 추가금, 해외 송금 시스템 오류, 심지어 긴급한 수술비까지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핑계를 대며 영숙에게 돈을 요구했다. 영숙 씨, 저 지금 병원이에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당신밖에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고 영숙은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영숙은 노후를 위해 모아둔 주식 계좌를 확인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자금이었다. 하지만 알렉스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결국 주식과 예금을 팔아가며 돈을 송금하기 시작했다. 송금 한도가 막히면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보내거나 박지훈을 통해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박지훈은 때로는 택시 운전사 복장으로, 때로는 평범한 심부름꾼 차림으로 영숙에게 나타나 돈을 받아갔다. 돈을 받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감정의 동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아들 준호가 어머니의 재정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엄마, 요즘 주식 정리하고 그러세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준호는 어머니가 평소 안 하던 주식 거래 앱을 보는 모습에 의아해했다. 영숙은 알렉스와의 관계와 사기 피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들에게 주식으로 좀 손해를 봐서 정리했어. 괜찮아 라고 거짓말을 했다. 자식에게는 절대 폐를 끼치면 안 돼 라는 한국적인 정서가 그녀를 짓눌렀다. 준호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도 가지 않았기에 괜히 간섭했다가 사이가 더 벌어질까봐 걱정했다. 이로 인해 영숙과 아들 준호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 친구 최미영은 알렉스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영숙아, 이거 좀 이상하다. 요즘 이런 사기 많대. 조심해. 라고 직감적으로 경고했다. 미영은 온라인 사기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했기에 촉이 빨랐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감정에 갇혀 그들의 말을 외면했다. 미영아, 너는 알렉스를 몰라서 그래. 이 사람은 달라. 그녀는 친구의 걱정을 들을 때마다 답답해하며 짜증을 냈다. 돈을 보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영숙은 불안감과 수치심에 시달렸다. 아들과의 거짓말, 친구의 외면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알렉스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 못 들고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지 하고 스스로를 비난했다. 알렉스가 한국 도착 예정일이 되었다. 2024년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인천공항에 영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다. 이제 그를 만날 수 있어. 그녀는 그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알렉스를 찾았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알렉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숙은 초조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알렉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알렉스, 어디 있어요? 저 공항이에요. 하지만 메시지는 보내지지 않았다. 그의 카카오톡 허그 계정은 사라졌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영숙은 머리가 띵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마지막으로 박지훈에게 전달했던 돈까지 생각하며 그녀는 자신이 철저하게 사기를 당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차가운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믿었던 사랑에 배신당했다는 절망감,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날렸다는 충격,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가족에게 숨겨왔다는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나? 그녀는 스스로를 비난하며 가슴을 쳤다. 숨쉬기가 어려웠고 온몸에 힘이 풀렸다. 결국 영숙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는 영숙의 눈은 초점을 잃어버렸다. 아들 준호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그러셨어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힘없이 중얼거릴 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통장 잔고가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은행에서 어머니의 거액 송금 내역을 확인한 준호는 경악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엄마, 왜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저한테 말했어야죠. 준호의 따뜻한 포옹에 영숙은 비로소 본물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평생을 숨겨왔던 그녀의 고통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아들의 이해와 공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영숙은 친구 최미영의 도움을 받았다. 미영은 영숙의 스마트폰에 있는 알렉스의 사진들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겨 역추적했다. 영숙아, 내가 뭐라고 했어? 이 사진 가짜야. 이 사람, 실제로는 유명한 미국 의사 닥터 파커래. 사기꾼들이 사진 도용해서 쓰는 거야. 미영의 말을 들은 영숙은 망연자실했다. 내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던 알렉스는 실존하지 않는 가짜였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가짜 은행 계좌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조작된 사기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로맨스 스캠 전담팀에서 영숙의 사건을 맡았다. 경찰은 영숙의 진술과 송금 내역, 박지훈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얼마 후 박지훈 지훈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여러 차례 비슷한 사기에 연루된 전과자였고 빚 때문에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알렉스의 진짜 정체와 그 배후 조직은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남았다. 박지훈은 자신이 아는 것은 여기까지라며 입을 다물었다. 영숙의 돈은 회수되지 못했다. 영숙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좌절했지만 아들 준호와 친구 미영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점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할머니, 당신은 약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치밀한 수법에 너무 외롭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영숙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내가 약한 게 아니었구나.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경찰과 협력하여 로맨스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영숙의 이야기가 지역 방송 뉴스에 보도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노년층에게 큰 경각심을 일깨웠다. 방송 후 그녀는 다른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수많은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영숙과 마찬가지로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 속에 자신의 피해를 숨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 영숙은 그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치유해 나갔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영숙은 이제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경로당과 복지관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맨스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특히 돈 이야기를 꺼내면 무조건 끊으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경고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았다. 아들 준호와의 관계도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준호는 이제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캠페인 활동을 돕고 어머니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비록 재정적인 손실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영숙은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빛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외로움과 고독의 끝에서 영숙은 진정한 사랑과 연대감을 찾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이 담겨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1762, Total Characters 7765.
영숙은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동네 경로당에서 열리는 어르신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교육의 강단에 섰다. 흰머리에 단정한 한복 차림의 영숙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작년에 저는 온라인 로맨스 사기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일부는 수군거렸고 일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나 싶어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저를 안아주고 친구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알렉스와의 첫 만남부터 그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돈을 요구할 때 어떤 핑계를 댔는지, 박지훈이 어떻게 돈을 받아갔는지 소상히 설명했다. 그들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용합니다.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노립니다. 영숙은 특히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은 100% 사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절대 영상통화를 하지 않거나 직접 만나려 하지 않으면서 돈을 요구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연락을 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자녀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어르신들이 영숙에게 다가왔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무시했는데 영숙 씨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돋네요. 다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혼자 속가니만 했는데 이제는 조심해야겠어요 라고 말했다. 영숙은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며 작은 보람을 느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어머니의 강의 자료를 만들고 홍보물을 디자인했으며 교육 장소를 섭외하는 일까지 도왔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하세요. 이제 엄마 혼자가 아니잖아요. 준호의 말에 영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없었다. 어릴 적 준호에게 동화를 읽어주던 영숙의 손은 이제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사회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영숙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등 전국 각지의 복지관과 노인회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때로는 낯선 도시의 새벽 기차를 타고 강연장으로 향하기도 했다. 피곤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사명처럼 느껴졌다. 한 강연에선 한 청년이 영숙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사기를 당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영숙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청년의 말에 영숙은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영숙은 이제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어르신 디지털 안전지킴이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활동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힘을 모아 사기 예방 활동을 펼쳤다. 모임의 한 할머니는 영숙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라며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은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보았고 그 아픔이 이제는 치유의 힘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영숙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여전히 수많은 노년층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익명 게시판에 자신의 사기 피해 경험담을 상세하게 올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게시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도 비슷한 사람에게 연락받았는데 바로 차단했어요.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영숙은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지혜가 되고 있었다.
영숙의 얼굴에는 이제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독과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대신 희망과 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엄마에게 오히려 배우네요. 준호는 이제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의 강연에 동행하고 그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다. 영숙은 준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내 곁에 있어 주는구나. 물론 영숙은 여전히 알렉스에게 잃은 재산에 대한 아쉬움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바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외로움과 고독의 끝에서 영숙은 진정한 사랑과 연대감을 찾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이 담겨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영숙은 서울 마포구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들 준호였다. 엄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데리러 왔어요. 준호는 영숙에게 따뜻한 목도리를 둘러주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몇 달 후 영숙은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사기 피해 경험을 다시 한번 상세히 밝혔다. 노년의 덫, 로맨스 스캠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방영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숙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역에 온라인 로맨스 사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 후 경찰청에서는 로맨스 스캠 전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숙의 용기 있는 고백이 사회 변화의 작은 불씨가 된 것이다. 물론 영숙의 삶이 완전히 평탄해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노후 자금에 대한 압박감은 그녀를 때때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친구 미영은 변함없이 그녀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자신이 처음 알렉스를 만났던 데이팅 앱을 조용히 삭제했다.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온라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었다. 그녀는 대신 어르신 디지털 안전지킴이 모임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들은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을 돕고 온라인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데 힘썼다. 영숙은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남 아파트의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 준호와 친구 미영, 그리고 어르신 디지털 안전지킴이 모임의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은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영숙은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영숙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회자되었다. 그녀는 이제 로맨스 스캠 피해의 상징이자 노년층 디지털 안전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다. 여러 시민단체와 정부기관에서도 그녀의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영숙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강연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그녀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영숙은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그녀를 사기친 박지훈이 재판을 받고 수감된 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박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영숙의 시선을 피했다. 영숙은 그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단상에 올랐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심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그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온라인에서 여러분에게 과도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대회 후 영숙은 준호와 함께 오랜만에 남산타워를 찾았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준호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아니야, 준호야. 이제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생기 넘쳤다. 남산타워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길, 영숙은 문득 옛 기억을 떠올렸다. 남편과 연애 시절 처음으로 남산타워에 왔을 때의 설렘, 그리고 결혼 후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의 행복.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영숙은 이제 과거를 미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감사했다. 그 고통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혼자 사귀지 않았다. 아들 준호, 친구 미영, 그리고 어르신 디지털 안전지킴이 모임의 동료들이 그녀 곁을 든든히 지켜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온라인상의 가짜 사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찾았고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보물임을 깨달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영숙은 어르신 디지털 안전지킴이 모임 동료들과 함께 서울숲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만개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다. 영숙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으로 벚꽃 사진을 찍었다. 이제 그녀는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능숙해져 있었다. 사진을 찍고 보정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모임 동료들은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영숙 씨 덕분에 요즘 저희 부부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남편한테 제가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지 다 말해주니까 남편도 안심하고 저도 숨길 게 없어서 편하고요. 한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히 사기 예방을 넘어 가족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계속해서 세상에 알렸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와 마음의 평화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행동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외침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하는 현자의 목소리였다. 물론 알렉스와 같은 사기꾼들은 여전히 온라인 어딘가에서 새로운 희생양을 찾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숙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작은 등대가 되어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줄 수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닿아 단 한 명이라도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서울숲을 거닐며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봄꽃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아들 준호가 있었고 친구 미영이 있었고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사기로 인해 한때는 파멸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제2장 준호의 불안감. 김영숙 여사의 아들 이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최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어머니에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다. 그는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배우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잘 됐다. 엄마가 외로움을 덜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모티콘 사용법이나 동영상 보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어머니에게서 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스마트폰을 손에 달고 살았다. 심지어 새벽에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전화를 걸면 한참 후에야 받고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들떠있는 듯했다. 준호는 처음에는 엄마가 드디어 새로운 취미를 찾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거액의 적금을 해지했다는 은행 알림 문자를 받고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엄마, 혹시 돈 필요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응, 주식 투자 좀 해보려고. 요즘 다들 주식으로 돈 번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준호는 어머니가 주식의 문외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어머니는 평생을 안정적인 저축만 고집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의 주식 거래 앱 화면을 힐끗 보았다. 처음 보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 분명 엄마가 직접 하는 게 아닐 텐데. 준호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어머니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기에 괜히 간섭했다가 사이가 더 벌어질까 봐 걱정했다. 그는 결혼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혹시 내가 어머니에게 소홀해서 그래서 다른 데서 위안을 찾는 걸까?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어느 날 준호는 어머니의 아파트에 들렀다가 우연히 택배기사가 두고 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보석 세트가 들어있었다. 엄마가 이런 걸 언제 사셨지? 영숙은 당황하며 그거 친구가 보여준 건데 마음에 들어서 한번 시켜봤어 라고 얼버무렸다. 준호는 어머니의 어색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어머니는 늘 검소했고 갑자기 이렇게 고가의 보석을 살 리가 없었다. 그는 의심의 싹이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노년층 온라인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보았다. 수많은 뉴스 기사와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 도용, 가짜 사업가 행세, 그리고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전형적인 수법들. 준호는 기사들을 읽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다.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보았던 묘한 변화들이 기사 속 피해자들의 특징과 너무나도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설마 우리 엄마가...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머니의 주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머니의 세상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제3장 미영의 경고. 최미영은 김영숙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영숙이 남편과 사별하고 외로워할 때 가장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아준 것도 미영이었다. 미영은 영숙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발을 들여놓게 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녀는 영숙이 다시 웃음을 되찾는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영숙이 알렉스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영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영숙의 눈은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위태로움이 섞여 있었다. 미영은 알렉스의 프로필 사진을 보았다. 펀치라고 잘생긴 외모의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한데 미영은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사진 도용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알렉스가 사용한 프로필 사진이 실제로는 미국의 유명한 의사 닥터 파카커의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미영은 즉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숙아, 너 그 알렉스라는 사람 조심해야 해. 이 사진 가짜야. 인터넷에 치니까 다른 사람 사진이래. 미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영숙은 미영의 경고를 듣는 둥마는 둥했다. 미영아, 너는 알렉스를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은 나한테 진짜 진심이야. 너는 너무 의심이 많아. 영숙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렉스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다. 알렉스가 보내준 가짜 신분증과 은행 계좌 화면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미영은 답답했다. 친구가 덫에 걸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영숙을 직접 찾아가 다시 설득해 보려 했다. 영숙아, 그 사람 직접 만난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어? 혹시 돈 이야기는 안 하니? 미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영숙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애써 웃으며 말했다. 돈 이야기는 무슨? 알렉스는 돈 많아. 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영숙은 미영의 눈을 피했다. 미영은 영숙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후로도 미영은 영숙에게 몇 번 더 경고를 시도했지만 영숙은 미영의 전화를 피하거나 받더라도 짧게 대화하고 끊었다. 영숙은 알렉스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미영에게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영은 영숙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영숙은 더 이상 경로당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대부분 취소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알렉스에게로만 좁아지고 있었다. 미영은 준호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영숙이 아들에게까지 자신의 일을 숨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준호가 어머니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되었다. 미영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라인 사기 피해 사례들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사기 예방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 혹시라도 영숙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말을 들어줄 때를 대비해서였다. 미영의 마음속에는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반드시 영숙을 구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깊어지는 덫. 알렉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1억 원을 송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국 투자 사업에 예상치 못한 관세가 발생했다며 2억 원을 더 요구했다. 영숙 씨, 이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돈만 해결되면 제가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다. 영숙은 이미 적금을 해지한 상태였기에 이제는 평생 모아둔 주식과 예금을 건드려야만 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알렉스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증권사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의 주식을 모두 정리하시면 손해가 크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영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괜찮아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그녀는 주식과 예금을 모두 현금화하여 알렉스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한도가 막히면 며칠에 걸쳐 나눠 보내거나 박지훈을 통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박지훈 지훈은 이제 영숙에게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때로는 택시 운전사 복장으로, 때로는 평범한 심부름꾼 차림으로 영숙에게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늘 무표정했고 영숙의 돈 봉투를 받아들 때마다 감정의 동요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돈을 건넬 때마다 영숙은 스스로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알렉스가 곧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자신을 위로했다. 어느 날 알렉스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핑계로 영숙에게 추가적인 송금을 요구했다. 영숙 씨, 저 지금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의 애처로운 목소리에 영숙은 마지막 남은 돈까지 긁어모아 송금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텅 빈 통장을 보며 영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 속에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몰래 스마트폰으로 수상한 통화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게다가 어머니의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마저 미납되기 시작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던데 그 많은 돈 다 어디로 갔어요? 영숙은 아들의 질문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엄마,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제가 엄마 편이에요. 영숙은 아들의 따뜻한 말에 울컥했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는 마음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제5장 절정, 끝나지 않은 기다림. 2024년 11월 서울에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알렉스가 한국에 도착하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영숙은 한 달 전부터 공항에 나갈 생각에 잠 못 이루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장 아끼는 코트를 꺼내 다림질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했다. 그녀는 알렉스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행복만이 남았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영숙은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국제선 입국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알렉스라고 적힌 작은 피켓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입국 게이트를 통해 쏟아져 나왔지만 알렉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영숙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그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다. 혹시 못 알아볼까봐.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영숙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알렉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알렉스, 어디 있어요? 저 공항이에요. 하지만 메시지는 전송 실패했다. 그의 카카오톡 계정은 사라졌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설마.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희망만큼은 붙잡고 싶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지훈의 전화번호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영숙은 그제야 자신이 철저하게 사기를 당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대화, 달콤한 약속,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가짜 은행 계좌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조작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다. 차가운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믿었던 사랑에 배신당했다는 고통, 모든 것을 잃었다는 허망함,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가족에게 숨겨왔다는 수치심이 그녀를 짓눌렀다. 숨쉬기가 어려웠고 온몸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영숙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아들 준호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초췌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발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짓눌렀다. 괜찮아. 그녀는 힘없이 중얼거릴 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확인했다. 그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준호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한숨을 길게 쉬더니 조용히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엄마, 왜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저한테 말했어야죠. 준호의 따뜻한 포옹에 영숙은 본물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평생을 숨겨왔던 그녀의 고통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아들의 이해와 공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제야 영숙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제6장 진실과 회복의 시작. 병원에서 퇴원한 영숙은 친구 최미영 등의 집에서 지내며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미영은 헌신적으로 영숙을 보살폈고 영숙은 미영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미영은 영숙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분노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영숙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 파렴치한 사기꾼들이 나쁜 거지. 미영의 따뜻한 말은 영숙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미영은 영숙의 스마트폰에 있는 알렉스와의 모든 대화 기록과 사진들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겼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영숙아, 이 사진 봐. 이 사람 닥터 파커라는 미국 의사야.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거야. 너만 당한 게 아니야. 이런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대. 미영의 말을 들은 영숙은 망연자실했다. 내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던 알렉스는 실존하지 않는 가짜였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가짜 은행 계좌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조작된 사기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로맨스 스캠 전담팀에서 영숙의 사건을 맡았다. 영숙은 지난 몇 달간의 악몽 같았던 경험을 경찰관에게 진술했다. 알렉스와의 첫 만남부터 돈을 송금했던 모든 과정, 박지훈과의 만남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경찰은 영숙의 진술과 송금 내역, 박지훈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얼마 후 박지훈 훈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사기단의 행동책이었다. 그는 빚 때문에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지만 알렉스의 진짜 정체와 그 배후 조직에 대해서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온라인상의 알렉스가 누군지 나도 모른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영숙의 돈은 회수되지 못했다. 비록 재정적인 손실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영숙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친구 미영은 변함없이 그녀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영숙은 심리 상담을 받으며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할머니, 당신은 약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치밀한 수법에 너무 외롭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영숙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내가 약한 게 아니었구나.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경찰과 협력하여 로맨스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아픔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다. Current Par Characters 엔진 185 Total Characters 2.6795 제7장 새로운 사명. 어느 날 영숙의 이야기가 지역 방송 뉴스에 보도되었다. 노년의 덫, 끝나지 않는 사랑, 로맨스 스캠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이 전파를 탔다. 방송 후 그녀는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그들은 영숙과 마찬가지로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 속에 자신의 피해를 숨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사연은 영숙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불어넣었다. 영숙은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동네 경로당에서 열리는 어르신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강단에 섰다. 흰 머리에 단정한 한복 차림의 영숙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작년에 저는 온라인 로맨스 사기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일부는 수군거렸고 일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나 싶어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저를 안아주고
친구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알렉스와의 첫 만남부터 그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돈을 요구할 때 어떤 핑계를 댔는지, 박지훈이 어떻게 돈을 받아갔는지 소상히 설명했다. 그들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용합니다.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노립니다. 영숙은 특히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은 100% 사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절대 영상통화를 하지 않거나 직접 만나려 하지 않으면서 돈을 요구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연락을 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자녀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어르신들이 영숙에게 다가왔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무시했는데 영숙 씨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돋네요. 다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혼자 속앓이만 했는데 이제는 조심해야겠어요 라고 말했다. 영숙은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며 작은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어르신 디지털 안전지킴이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활동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힘을 모아 사기 예방 활동을 펼쳤다. 모임의 한 할머니는 영숙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라며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은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보았고 그 아픔이 이제는 치유의 힘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영숙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등 전국 각지의 복지관과 노인회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때로는 낯선 도시의 새벽 기차를 타고 강연장으로 향하기도 했다. 피곤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사명처럼 느껴졌다. 한 강연에선 한 청년이 영숙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사기를 당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영숙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청년의 말에 영숙은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일에 몰두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어머니의 강의 자료를 만들고 홍보물을 디자인했으며 교육 장소를 섭외하는 일까지 도왔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하세요. 이제 엄마 혼자가 아니잖아요. 준호의 말에 영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없었다. 어릴 적 준호에게 동화를 읽어주던 영숙의 손은 이제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사회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영숙의 얼굴에는 이제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독과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대신 희망과 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제8장 희망의 빛. 몇 달 후 영숙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접속했다. 여전히 수많은 노년층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익명 게시판에 자신의 사기 피해 경험담을 상세하게 올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게시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도 비슷한 사람에게 연락받았는데 바로 차단했어요.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영숙은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지혜가 되고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엄마에게 오히려 배우네요. 준호는 이제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의 강연에 동행하고 그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다. 영숙은 준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내 곁에 있어 주는구나.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아들 준호가 있었고 친구 미영이 있었고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사기로 인해 한때는 파멸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영숙은 서울 마포구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들 준호였다. 엄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데리러 왔어요. 준호는 영숙에게 따뜻한 목도리를 둘러주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몇 달 후 영숙은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사기 피해 경험을 다시 한번 상세히 밝혔다. 노년의 덫, 로맨스 스캠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방영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숙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역의 온라인 로맨스 사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 후 경찰청에서는 로맨스 스캠 전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숙의 용기 있는 고백이 사회 변화의 작은 불씨가 된 것이다. 물론 영숙의 삶이 완전히 평탄해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노후 자금에 대한 압박감은 그녀를 때때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친구 미영은 변함없이 그녀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제9장 새로운 봄날. 어느 화창한 봄날 영숙은 어르신 디지털 안전 지킴이 모임 동료들과 함께 서울숲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만개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다. 영숙은 활짝 웃으며 스마트폰으로 벚꽃 사진을 찍었다. 이제 그녀는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능숙해져 있었다. 사진을 찍고 보정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모임 동료들은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영숙 씨 덕분에 요즘 저희 부부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남편한테 제가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지 다 말해주니까 남편도 안심하고 저도 숨길 게 없어서 편하고요. 한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히 사기 예방을 넘어 가족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계속해서 세상에 알렸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와 마음의 평화는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행동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외침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하는 현자의 목소리였다. 물론 알렉스와 같은 사기꾼들은 여전히 온라인 어딘가에서 새로운 희생양을 찾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숙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작은 등대가 되어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줄 수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단 한 명이라도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서울숲을 거닐며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봄꽃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아들 준호가 있었고 친구 미영이 있었고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사기로 인해 한때는 파멸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영숙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회자되었다. 그녀는 이제 로맨스 스캠 피해의 상징이자 노년층 디지털 안전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다. 여러 시민단체와 정부 기관에서도 그녀의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영숙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강연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그녀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영숙은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그녀를 사기친 박지훈이 재판을 받고 수감된 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박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영숙의 시선을 피했다. 영숙은 그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단상에 올랐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심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그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온라인에서 여러분에게 과도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대회 후 영숙은 준호와 함께 오랜만에 남산타워를 찾았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준호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아니야, 준호야. 이제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생기 넘쳤다. 남산타워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길, 영숙은 문득 옛 기억을 떠올렸다. 남편과 연애 시절 처음으로 남산타워에 왔을 때의 설렘, 그리고 결혼 후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의 행복.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영숙은 이제 과거를 미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감사했다. 그 고통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혼자 사귀지 않았다. 아들 준호, 친구 미영, 그리고 어르신 디지털 안전지킴이 모임의 동료들이 그녀 곁을 든든히 지켜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온라인상의 가짜 사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찾았고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보물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남 아파트의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 준호와 친구 미영, 그리고 어르신 디지털 안전지킴이, 모임의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은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영숙은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로맨스 스캠 피해의 상징이자 노년층 디지털 안전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다. 여러 시민단체와 정부 기관에서도 그녀의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영숙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강연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그녀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역에 온라인 로맨스 사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 후 경찰청에선 로맨스 스캠 전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숙의 용기 있는 고백이 사회 변화에 작은 불씨가 된 것이다. 영숙은 이제 자신이 강하고 지혜롭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혼자 사귀지 않았다. 아들 준호, 친구 미영, 그리고 어르신 디지털 안전지킴이 모임의 동료들이 그녀 곁을 든든히 지켜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온라인상의 가짜 사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찾았고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보물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남 아파트의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친구 미영, 그리고 어르신 디지털 안전지킴이 모임의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은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영숙은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